자, 2019학년도 화성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4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항 보시면은 순열조합 문제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그림과 같이 8개의 빈칸이 있을 때 8개의 숫자 3의 1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3의 8제곱까지 8개의 숫자를 하나씩 써넣으려고 하는데 1열, 2열, 3열, 4열의 수들의 합을 각각 A1, A2, A3, A4라고 할 때 요 순서를 만족시키도록 빈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순열이를 쓸 거냐 조합을 쓸 거냐의 차이인데 문제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배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배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순열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숫자들을 잘 묶어주기만 하면 얘를 잘 묶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A1, A2, A3, A4인데 숫자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3의 1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3의 2제곱, 3의 3제곱 해가지고 3의 8제곱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결국은 몇 개씩 묶을 거냐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각 열에다가 배치를 시켜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3의 1제곱부터 3의 8제곱까지 더해서 두 개씩을 묶어 얘를 두 개씩 묶어가지고 합을 구하시게 되면 그 합들은 전부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즉 어떤 식으로 두 개씩을 묶어도 뭐 3의 8제곱이랑 3의 7제곱이랑 이렇게 묶든가 아니면 3의 6제곱, 3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묶든가 어떻게 묶든 간에 두 개씩 묶은 결과들은 결국 서로 다른 합을 갖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걸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잘 봐. 8개의 숫자를요 일단 두 개씩 분할을 합니다. 그럼 두 개씩 분할을 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냐면 8개 중에 두 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6개 중에 두 개를 뽑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2개 중에서 두 개를 마지막으로 뽑아주시면 되는데 8개를 지금 똑같이 두 개 나눴으니까 여기가 4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분할을 계산하시면 그럼 400분의 1이라는 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놓고 딱 봤을 때 우리가 적당하게 숫자를 다 쪼갰다는 거야. 8개의 숫자를 다 두 개 쪼개 놓은 상황이니까 합도 다를 거고요. 따라서 합의 크기 자체도 묶어 놓은 형태가 알아서 순서가 배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의 8제곱이랑 3의 1제곱이 묶였고 그 다음에 3의 7제곱이랑 3의 5제곱이 묶였고요. 그 다음에 3의 4제곱이랑 3의 3제곱이랑 묶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숫자가 이제 3의 6제곱이랑 3의 제곱이죠. 이렇게 4개씩 묶였다고. 자, 이렇게 본다면 어차피 이렇게 내가 묶어만 준다면 이런 식으로 묶어만 준다면 여기에서 가장 큰 거, 그 다음으로 큰 거, 그 다음으로 큰 거, 그 다음으로 큰 거는 순서가 알아서 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큰 애가 당연히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맨 끝에 열, 4열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숫자가 3열, 그 다음 숫자가 2열, 그 다음 숫자가 1열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들을 배치를 어떻게 시켜줄까는 전혀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숫자를 두 개씩 쪼개서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까지는 고려를 해야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제일 클 텐데 3의 8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이 클 텐데 이런 식으로 묶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텐데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각각의 위치가 바뀌는 두 가지씩 바뀌는 2의 4제곱을 곱해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68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요게 정답이 돼서 정답은 5번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적당히 숫자를 분배시켜주기만 한다면, 분할시켜주기만 한다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배열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다
배치를 시켜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2019학년도 기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죠? 문제가 좀 길고 뭐 정보가 되게 많고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잘 분석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A 학생이 이제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서 1층부터 10층 사이를 이동하는 놀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같은 층으로 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이제 1층부터 6층 사이에 놓이겠죠. 자, 1층부터 6층 사이에 놓일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놀이가 끝날 때까지 주사위 던지기를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주사위를 3번 이하로 던져서 놀이가 끝나는 요 경우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규칙부터 확인해 보면 규칙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A 학생이 N층에 있을 때, 자, 뭐 몇 번 시행을 했을 때 N층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자, 그 자리에서 내가 주사위를 또 던진 거야. 주사위를 또 던졌는데 그 숫자를 M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1번의 경우는 뭐냐면 두 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10보다 작다면, 자, 요게 10보다 작다면 M 플러스 M층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10이 넘어가게 되면 10에서 N 플러스 M에서 10을 빼준 층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3번의 경우가 중요한 경우인데 3번의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이랑 M을 딱 더한 게 10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놀이를 끝내는 걸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세 번째 시행 이하로, 즉 3번 이하로 던져서 놀이가 끝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에서 끝날 수 있나부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시행은 당연히 안 끝나죠. 왜냐면은 첫 번째 시행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시행을 하면 어차피 주사위 한 번 던진 거니까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게 얘는 1층부터 6층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즉 아무리 가봤자 6층까지밖에 되니까 10층을 갈 수가 없겠죠. 한 번 시행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일 때는 경우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나 생각해보면 되죠. 두 번째 시행만에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자, 그럼 두 번째 시행만에 끝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4층이랑 6층, 그죠? 4, 6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5, 5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6, 4가 나오는 경우,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 그러면 딱 두 번 만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두 번째 시행만에 끝나는 가지수는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세 번째 시행이야. 자, 두 번째에서 안 끝나고요. 세 번째 만에 끝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만에 끝나는데 요거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잘 봐. 규칙에서요. n이라는 숫자와 m이라는 숫자를 더했을 때 10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n과 m을 더했을 때 10보다 클 때가 좀 다르죠. 좀 다른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10이 되면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준 거야. 두 번째 시행에서 끝나는 건 이미 세줬으니까 맨 마지막 경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겠지. 그치?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시행만에 끝나는 경우가 이 안에서 또 케이스가 나눠질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 시행을 한 거죠. 자, 두 번 시행을 한 결과가 n 플러스 m이라고 나올 텐데 얘가 1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 시행을 했는데 이 두 번 시행을 한 결과가 n 플러스 m이 되는 건데 얘가 10보다 큰 경우가 나왔을 수가 있겠네. 그죠? 자, 두 번 시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을 시행했는데 8이 나왔다고 해봐. 그럼 세 번째 시행만에 내가 끝내주려면 세 번째 시행에서 그냥 뭐가 나오면 돼? 그렇죠. 2가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2가 나오면 그냥 8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10이 딱 돼서 끝나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아,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세 번째 시행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즉, 왜냐하면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결과에다가 10이 될 수 있는 숫자를 더해주기만 하면 세 번째 시행에서 끝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아, 그럼 결국은 두 번째 시행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자, 근데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두 번 시행을 했어요. 두 번 시행을 했는데 둘 다 1이 나온 거야. 그럼 둘 다 1이 나오면 어디에 있어? 2층에 있겠지. 그럼 세 번째 시행에서 아무리 내가 주사위를 잘 던져도
8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1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 번째 시행 만에 끝날 수가 없겠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한 방에 뭐 해가지고 다 머릿속으로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좀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나오면 표를 그려서 보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놓치지 않고 실수를 안 할 거야. 선생님 표 그리는 거 귀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금방 그려요. 그냥 바로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두 번을 던지는 거를 결국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진 거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의 합을 내가 표로 나타내 볼게. 그럼 1, 2, 3, 4, 5, 6이고 여기도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놓고 나서요. 제가 합을 쓸게요. 2, 3, 4, 5, 6, 7 이렇게 써지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대칭이죠.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일 테니까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3, 4, 5, 6, 7, 8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써주고 6, 7, 8, 9 7, 8, 9 이렇게 써지고 8, 9, 10 그 다음에 9, 10 여기도 10 여기 11, 11, 12까지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리면 모든 경우가 다 나왔어요. 모든 경우가 한눈에 딱 보이게끔 정리가 된다는 거야. 됐죠? 자, 이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요 케이스. 두 개를 더했을 때 10 이하인 거를 찾아보자. 10 미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게 10 초과인 걸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10이라는 게 경계잖아요. 10이라는 게 경계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를 쳐보면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 친 부분이 딱 얼마가 돼요? 두 개를 더한 게 10 이상인데 10인 경우는 아까 셌단 말이에요. 10인 경우는 어디서 끝났어요? 두 번 했을 때 여기 세 가지가 나오니까 아까 확인했던 경우죠? 하나, 둘, 세 개. 요거는 아까 확인했던 경우니까 배제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쪽은 3개가 남을 거고요. 이제 10보다 작은 쪽이 이만큼이 남아. 그러면은 여기 36개죠. 전체 36개 중에서 6개만 빼주면 되니까 전체가 30개가 딱 나올 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 또 제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제외해야 되냐면 이 경우를 제외해 줘야 돼요.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 치고. 얘는 왜 그러냐? 두 번을 시행을 했는데 합이 2인 경우와 3인 경우는 세 번째 시행에서 아무리 주사위를 잘 던져도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럼 1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 경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란색 제외하고 보라색 제외한 나머지 경우가 전부 두 개를 더했을 때 10보다 작은 경우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의 숫자를 가지고 추가시켜서 게임을 딱 끝낼 수 있는 숫자들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따라서 여기 개수를 세보시게 되면 전체에서 빼줄게요. 전체 36개 중에서 3개 빼주고 6개 빼주면 됩니다. 그럼 9개를 총 빼주시면 되니까 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 27가지가 나오고 요 27가지는 그냥 한 방에 세 번째 시행에서 끝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큰 경우도 볼게요. 큰 경우는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더한 숫자가 11이라고 해봐. 그럼 두 개를 더한 숫자가 11이면 요 2번 조건에 의해서 10에서 11에서 10을 빼준 걸 빼준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런 얘기네. m 플러스 m이라는 거.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11이야.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11이면은 11에서 10을 빼주면 1이 남죠? 그럼 1을 빼주니까 10에서 1을 빼주면 9가 돼요. 그럼 9층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9층에다가 내가 세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가 1이라는 숫자만 새롭게 추가를 시켜주면 세 번째 시행에서 딱 10층에 놓이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겠죠. 12 같은 경우도. 따라서 여기는 그냥 몇 가지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경우에서는 3가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30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30가지에다가 여기서 계산한 거 3가지를 추가로 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33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15번 경우의 수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순열조합 문제인데
굉장히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풀었다면. 자, 문제 보시면은 18번 문제가 좌표평면에서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영역이 나와 있는데 영역 안에 들어가는 점이 x,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x, y라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범위를 정해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0부터 n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y좌표는 0부터 루트 x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문제에서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격자점의 구조, 격자점,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격자점의 구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속하는 점들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을 동시에 선택하는, 자,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fn이라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n이 7일 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거든. 자, 근데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두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모두 정수래요. 오케이. 격자점 문제네요. 그죠? 자, 점 확인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격자점 문제야. 자, 근데 나 조건이 이제 중요하거든? 나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점의 중점의 좌표입니다. 가운데 점의 좌표가 모두, x좌표, y좌표가 모두 얘도 정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중점이라는 것은요, 두 개를 더하죠. 여기다 간단히 하나 써보면, 두 점의 좌표를 더해요. 자, x좌표라고 잡아볼게.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요? 2로 나눠요. 2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는데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잘 봐.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가조건도 만족하고 나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중점의 좌표도 정수가 되려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게 정수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두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야지만 정수가 나올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더한 게 3이라고 해보세요. 두 개를 더한 게 3이야? 그러면은 2분의 3이니까 중점의 좌표는 정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됐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어떤 걸 확인했냐면 자, x좌표와 y좌표 모두 중점의 좌표가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이걸 정리해보면 두 점을 선택을 할 텐데 두 점의 좌표의 합이 x좌표의 합도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좌표의 합도 뭐가 나와야 돼요? 짝수가 나와야 돼요. 두 점을 내가 선택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x1과 x2, 두 점의 x좌표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둘 다 홀수인 경우가 있고요. 맞나요? 둘 다 홀수면은 이제 짝수가 되죠. 그 다음에 둘 다 무슨 수인 경우가 있어? 짝수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x1, x2가 둘 다 짝수야. 그럼 뭐만 아니면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두 숫자의 합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만 아니면 되니까 x1과 x2가 둘 다 뭐가 아니면 돼요? 둘 다 짝수 하나 홀수 하나가 아니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그럼 y좌표도 뭐가 될까요? y좌표도 둘 다 홀수인 경우죠. 두 점의 좌표가. 그 다음에 두 점의 y좌표가 짝수인 경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일로 와봐. 첫 번째. 지금 문제에서 여기다가 쌤이 그림도 일부러 이쁘게 좀 그려놨어요. n이 7일 때까지니까 요 함수 루트 x 그래프 그리고 어차피 격자점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교하게 점들을 찍어 놓은 거야. 그럼 정교하게 점들을 찍어 놨는데 쌤이 여기서부터 그럼 체크해볼까? 자, 0부터 요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점들. 0이 되죠?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요 점들, 요까지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정수죠? 그 다음에 여기 경계도 돼요.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점이고요. 여기도 정수고요. 여기도 정수인데 7을 대입하면 루트 7은 3이 안 되니까 3이라는 숫자 가기 전까지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점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점들을 찍은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골라줘야 돼. 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그냥 막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자, 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잘 봐. x, y라는 점을 내가 임의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두 개를 선택할 건데요. 요 x, y가요. x 좌표랑 y 좌표가 둘 다 모두 짝수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 그냥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 일로 와봐. 0도 짝수죠? 0도 짝수니까 여기 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도 모든 점 x좌표, y좌표가 모두 짝수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점들은 정수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0,0과 2,0의 중점의 좌표 어디야? 1,0이죠. 1,0도 뭐가 돼요? 오케이. 정수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야. 자, 근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와봐. 0,0이라는 것과 여기 가까운 데 있는 1,1이라는 점을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0,0이고 1,0이니까 요거의 중점은 여기 어딘가에 찍힐 텐데 요거는 지금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점이죠. 즉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얘가 둘 다 짝수야. x좌표, y좌표가 둘 다 짝수야. 근데 얘는 x좌표, y좌표가 어때? 둘 다 홀수죠. 그죠? x좌표, y좌표가 둘 다 홀수야. 그럼 봐봐. x랑 x 각각의 좌표를 더한 게 짝수가 나와야 되려면 내가 두 점을 선택했을 때 요렇게 두 점을 선택했을 때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거시켜줘야 되겠구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케이스 분류를 좀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x좌표 두 점을 선택하는데 그 두 점의 좌표가 모두 x좌표도 짝수, y좌표도 짝수인 거. 자, 그럼 이거 한번 써볼까요? 요거 가능한 거. 자, 둘 다 짝수인 좌표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보면 0,0, 2,0, 4,0, 6,0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1은 어차피 y좌표가 홀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2로 올라가서요. 2에서 x좌표가 짝수인 걸 찾아보면 4일 때랑 6일 때가 있네. 아, 그러면 4,2, 6,2까지. 이렇게 총 6개의 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내가 여기에서 이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0,0과 2,0을 골라요. 중점의 좌표 1,0이니까 정수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2개 더 해볼까요? 6,0과 4,2죠. 6,0과 4,1을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5,1이에요. 아, 중점의 좌표 5,1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정수 맞아요. 아, 이런 얘기네. 아, 그러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짝수인 경우의 점들 중에서 총 몇 개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으니까 이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면 무조건 저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6C2가 얼마가 돼요? 15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볼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나? 두 번째. x, y가 x좌표, y좌표가 모두 홀수인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두 홀수인 경우 좀 한번 써볼게. 모두 홀수인 경우에 점을 써보면 얘는 어떤 점이 나오나? 자, 1이죠. y좌표가 1이니까 여기서 찾아야겠네. y좌표가 1일 때를 찾으시면 1,1,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5,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니? 요거밖에 7,1도 있죠. 7,1까지. 오케이. 7,1까지가 되네요. 그럼 요거는 몇 개가 돼요? 총 4개가 되네. 그럼 얘들아 확인. 이거 2개 더해서 나누기 2 해봐. 그러면은 3, 5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4가 될 거고요. 1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1이 되죠. 그죠? 아, 4,1이 되네요. 오, 4,1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결국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주면 돼? 2개. 선택해주면 요렇게 선택하거나 요렇게 선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의 경우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세 번째. x랑 y가 있는데 x좌표 두 점을 선택했을 때 두 점을 선택하는데 그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홀수야. x좌표는 둘 다 홀수예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짝수예요. 이런 경우 가능하죠. 그러면 어차피 중점이라는 것은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가 되고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가 되는데 x좌표는 전부 홀수야. 두 점을 선택하는 게. 그럼 x좌표는 전부 홀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 고르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뭐가 돼? 홀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짝수가 되겠죠. 미안해요. 짝수가 되겠네요. 그럼 써보자. 얘도 그럼 뭐가 나오나? x좌표는 홀수입니다. y좌표는 짝수예요. 그러면 1,0부터 가겠네요. 그니 1,0, 그 다음은 3,0, 그 다음은 5,0, 그 다음은 7,0이죠. 자, 그 다음에요. 짝수인 경우가 또 y좌표가 2인 경우가 있으니까 y좌표가 2인 경우 중에 x좌표는 홀수인 경우가 5,2, 7,2죠.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6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6개가 나왔으니까 요거 골라주면 6개 중에 2개 골라주시면 되고 개수는 15개가 딱 나오겠네. 자, 그럼 마지막 경우. 마지막 경우 생각하시면 마지막 경우는 x랑 y가 있는데 x좌표는 모두 뭐인 거야? 짝수인 거야. 반대죠. x좌표가 짝수고요. y좌표가 뭐인 거예요? 홀수인 경우요. 자, 그럼 얘도 써볼게요. x좌표, y좌표가 각각. 자, x가 짝수인데 y가 홀수인 경우는 y가 1인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y가 1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2,1 이렇게 되겠죠. 0,1 되나요? 0,1은 안 돼요. 0,1은 영역 바깥쪽에 있어요. 이쪽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2,1부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1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 되겠죠? 그러면 요 3개의 점 중에서 여기 써준 요 3개의 점 중에서 몇 개? 2개를 골라주면 무조건 2개의 점의 좌표는 정수이면서 중점의 좌표도 정수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계산하시게 되면 얘는 3개 중에서 2개 골라주면 되니까 3가지라고 해가지고 나오겠네요. 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더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잘 봐. 이렇게 고르는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과 1,1을 골랐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문제 조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나드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지. 그지? 즉 겹치는 것도 없어요. 점이 지금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두 짝수라고 잡아놨고 여기는 모두 홀수라고 잡아놨고 여기는 하나는 홀수지만 하나는 짝수인 경우고 또 마찬가지로 순서 바꿔서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케이스에서는 절대로 겹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 15, 그 다음에 6, 15, 3 이렇게 4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 5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 2019학년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격자점에서 점을 고르는 문제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중점의 좌표가 모두 정수다.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려면 2개를 더했을 때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들 잘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2019학년도 화성고 주요 기출문제 중에 주요 문항들 해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